독보가 어려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독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독보랑 악보를 보고 즉시 악보에 적힌 선율, 멜로디고요. 화음, 여러 가지 음을 동시에 누르는 것, 음정, 음과 음 사이의 거리, 리듬, 여러 가지 박자를 실제 악음에서 재현한다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보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음악으로 연주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일이에요. 이게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저희는 초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너 초견이 빠르니? 라고 물어보면은 악보를 읽는 속도가 빠르니? 라고도 저희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독보가 어려운 학생들에 해당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건반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편집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서 피아노는 이렇게 가로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음표는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오른손 왼손도 마찬가지지만 한 손으로 화음을 치게 되면 그 음표들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로로 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음표는 위아래 우리는 높낮이로 보지만 피아노에서는 수평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처음에는 거기서도 많이 혼란을 겪어요. 막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거기서부터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스케일만 보더라도 오른손 왼손이 손가락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쵸.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이런 식으로 돌리는 네, 방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손가락 번호를 배울 때는 엄지가 1번으로 해서 1, 2, 3, 4, 5 이렇게 배우는데 건반으로 갔을 때 도레미파솔은 이런 방향으로 그쵸. 가니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초학생들이 보통 나란한 진행, 개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도레미파솔은 되게 쉬워하는데요. 반대로 가는 반진행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맞아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닉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손이 조금 자유자재로 연주력이 있으면 악보를 보고 바로바로 이제 연주를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손이 안 되면 악보를 볼 수 있어도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인들이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학생들 같은 어린 학생들은 좀 이렇게 신체로 배우는 습득력이 조금 더 빠르다 보니까 독보하는 거는 힘들어도 악보를 읽는 거는 힘들어도 맞아요. 손으로 배우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배우는데 성인들은 반대로 네 악보 보는 거는 굉장히 빠른데 다 머리로는 됐는데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경우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 다 독보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게이름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 한 번 더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게이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해요. 도레미파솔라 시도는 보통 잘하지만 거꾸로 도시라솔 파미레도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악보에서 라 아래가 나오면은 이제 솔을 쳐야 된다는 사실, 솔 아래는 파를 쳐야 된다는 사실, 이거 자체도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하고요. 이것 때문에 독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악보를 보고 게이름을 처음에 읽는 방법인데 뭐 차례가기, 건너뛰기 이런 식으로 악보에서도 먼저 보기도 하고요. 이제 눈은 먼저 악보를 보고 이제 손을 절대 보지 않고 처음에는 피아노 뚜껑이나 뭐 공기 중에서나 상관없이 게이름을 말하면서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눈은 계속 악보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악보를 보고 손을 보고 악보 보고 손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많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 선생님 한 번만 믿고 책만 보고 해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불안불안하면서 악보를 보고 손을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제가 보이잖아요. 그거 맞아. 믿고 그냥 해봐.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그걸 완주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저 안 보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신감이랑도 문제가 네.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이 소리인지 그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틀리기 싫으니까 틀릴까봐 그 불안한 마음에 이제 손으로 바로 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자꾸 많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맞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디였지?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자꾸 맞아요. 여기서도 자꾸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독보가 잘 안 되는 거죠. 독보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조금 잘못 배워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보가 많이 떨어지기도 맞아요. 해요.
손가락 번호를 보고 연주를 계속했다든지 손가락 번호만. 높낮이를 번호만? 보고 음정을 보고 이제 연주를 했어야 되는데 손가락 번호를 다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럼 정말 체른이 가서 정말 아이가 지옥이래요. 그쵸. 네, 그래서 음정 그런-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네, 그런 1번이면 그냥 도밖에 칠 줄 모르는 학생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곡을 줘서 스스로 개 이름을 조금 분석하고 차례가기, 도레, 레미 이걸 차례가기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3도 음정 건너뛰기, 뭐 4도, 5도 이런 걸 학생들이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조금 길러줄 맞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혼자만의 스스로 분석하는 힘은 길러서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 독보에 관한 스킬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기초 초급자들에 관해서 이제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고급. 보통 중고급이라고 하면 세른이 30, 세른이 130에서 가장 많이 그만둡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악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앞에 왜 어려워질까요? 조표가 너무 그렇죠. 많이 조성이 너무 조표가 많이 붙어 나오니까. 있어서 그거를 삽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지켜줘야 한다는 조성. 맞아. 조성음악이 정말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가르치는 교수법에서는 조성음악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바이엘에서는 사장조, 뭐 가장조, 라장조 이런 거만 거치고 맞아. 이제 체린 30 가면 뭐 내림 마장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플랜 4개 플랫이 많아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플랫 다 그려준다요. 나올 때마다 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어려워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되게 되는 건데요. 조성을 이제 잘 배워야 돼요. 각 조성 장조, 단조 12개씩 있는데요. 24개의 조성을 외국에서는 5손가락 패턴,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미도 빰 화성까지 배우게 되고요. G 하면은 솔라시 도레도시라, 레 하면 레미파샤 솔라솔파미 이게 학생들이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조성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이걸 먼저 가르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A E 저희는 이제 그런 스케일과 화성 각 조성들을 체른이 정말 100 들어갈 때부터 다 익히게 돼서 12개 장단조를 아이들이 1도, 4도, 5도라는 이제 각 조성의 뼈대들을 외우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악보를 읽는 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스케일도 외우고 있고 각 조성에 대한 기본 구절을 알고 있으니까 사장조 하면은 왼손 패턴이 정말 그 1도, 4도, 5도 안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수학의 구구단이 있듯 음악에는 조성이라는 정말 구구단 꼭 외워야 되는 맞아, 형식이기 맞아. 때문에 이것들을 외우게 된다면 조금 더 독보가 많이 수월해지고 리듬, 뭐 음형, 차례가기, 아르페지오, 화성 분석 등으로 음악의 전체를 익힌다면 독보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수법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코다이, 오르프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제 코다이랑 오르프는 오음음계를 중심으로 하는 선율지도 그리고 게이름 가창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로 되는 교육이라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교수법들은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다룰 거고요. 일단 코다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코다이 교수법은 이제 헝가리 태생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자인 코다이가 이제 음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만든 교수법이에요. 코다이 손기호라고 해서 한 번씩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뭐 도레미파솔 네 그거예요. 시도말 이게 옛날에 음악 교과서에도 나오고 맞아요, 막 맞아요. 저희 막 어릴 때는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막 되게 어려워요 사실. 막. 코다이 손기호가 되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는데 코다이 손기호는 이제 음의 높낮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선율의 흐름을
이 손규가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에 의해서 이제 음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팔을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도는 여기서 시작하고 레, 미, 파는 미를 향하는 느낌이고 솔, 라, 시는 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의 뭐 흐름이랑 높낮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고 음정에 대한 감각도 이제 손 기호 간의 폭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였다고 해요. 이제 이 손기호는 손기호지만 이런 높낮이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손기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코다이가 이걸 하면서 개명창을 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네. 학생들이 이제 음표를 보고 저희가 뭐 이론 교재 이런 거 많이 내주잖아요. 아이들 피아노 치고 나서 이론 교재 할 때도 이 친구가 학생이 잘 개 이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개 이름 문제를 많이 내주기도 해요. 근데 보면 다 맞아요. 100점이에요. 맞아. 이론 교재에서는 맞아. 다 맞아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피아노 문제가 문제. 있냐면 피아노 책에서는 똑같은 음표지만 이제 눈에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론 책에서는 오선이 또 간격이 넓기도 맞아요. 하고요. 하나하나 옆으로 네. 간격이 넓죠. 하나씩 우리가 문제 내주는 것도 되게 크기도 맞아, 하고 맞아. 그러는데 악보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악보에서 개 이름을 읽도록 학생들을 훈련을 하면은 훨씬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론 책에서는 사실 개 이름을 맞추는 거지 음. 그 음악적인 흐름을 개 맞아요. 이름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보를 치면서 개명창을 하면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꾸준히 계속 악보를 보는 연습을 하고 음악적 흐름을 맞아요.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 뭔가 화성적으로 복잡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음표의 간격이 밀도가 되게 높다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눈이 먼저 따라가고 손이 소리를 믿고 믿고 소리를 믿고 손을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연습 또 연습 얘기가 나네요. 조성을 5음계 그 패턴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한 조성, 그러니까 같은 조성에 여러 가지 곡들이 너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초견이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찬송가에는 정말 다양한 조성 음악들이 나와 맞아, 있기 때문에 맞아. 지금까지 독보가 어려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언급한 예시 외에도 교수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다음 영상 주제로 선정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